오늘 본 말씀은 잠언 20장이죠. 잠언 20장. 잠언 20장 5절입니다. 잠언 20장 5절. 한 절 말씀 읽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1년도 이제 2월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모든 만물이 다시 소생하는 또 봄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겨울과 같은 그러한 참 힘들고 또 생동감이 또 사라진 그러한 작년 1월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는 이제 다가올 새봄과 같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도 또 새로운 힘과 또 새로운 아름다움이 숨틀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결실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한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이끌어 가야 할까를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 우리가 극우 기독교와 그리고 뭐 이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는 두 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저께 뭐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 신문에 정말 좀 너무 황당한 소식이 나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세 번까지 이렇게 다른 설교를 원래 예정하고 있다가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또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다 들으셨나요? 모르시는 분 손 좀 들어볼래요? 모르시는 분 많이 계시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들 이것이 사실은 더더욱 이제는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거든요. 더더욱.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미 목소리 혹은 우리 이 가짜 이제 행동들 이런 거를 너무나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정치적인 많은 것들도 아시겠지만 정치인들도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정치인들도 우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가 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21세기는 진짜 가짜 뉴스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실은 시대가 또 21세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순복음교회에 있었던 사건은 딴 게 아니라 어쨌든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사실 되게 냉철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엄청 이성적이신 분이고.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카드를 모든 성도들에게 배포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지니고 있으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웃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웃는데 정말 이게 세계 초대형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얼마나 많은 석학들과 뭐 우리나라 뭐 군부대부터 시작해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이게 그 군 보그마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순복음교회 장성들이거든요. 아시겠죠? 뭐 모든 분야의 그 석학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정말 그게 가능할까? 그렇죠? 그런 카드를 그 담임 목사님이 그거를 믿었고 그리고 그거를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냈을 리 없잖아요. 거기 장로님이 1,500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은 또 그거를 자기 돈을 들여서 다 사서 전 교인에게 나눠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장로회의에서 분명히 그 정말 그 전문직을 가진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그거가 통과돼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결국은 정말 이 21세기의 이 정보의 홍수 시대를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로 그 보는 것이 진짜 다가 아니고 갈수록 듣는 것이 다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것이 다가 아닌 시대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가 통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전문적인 지식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흔히 말해서 최고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이고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기독교인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어제 제가 내용을 바꿔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모든 분들이 설득됐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과학적이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생뚱맞는 소리라면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웃는 것처럼 그 생뚱맞는 소리였다면 누가 들어도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소리였다면 그건 다시 말해서 과학적인 얘기였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게 결국은 거기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건 뭘 말하냐면 과학에도 논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과학이라는 걸 그러니까 맹신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과학을 결국 맹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결국은 과학을 맹신한 데서 오는 거죠. 과학을 맹신했다는 건 뭐냐면 과학적인 어떤 설명이 거기 앉은 사람들의 지식을 초월한 어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설명을 했는데 과학자들이 거기 뭐 있을 테니까 교수들 많으니까 당연히 들었겠죠. 들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됐다는 소리예요. 설득이 되고 그 다음 진행된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너무나 가능한 과학적 설명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전문가들이 듣고 저 사람 말이 맞지. 근데 저 영역은 내가 잘 모르는데 저 사람이 뭔가 논문도 많이 내고 했으니까 그게 맞겠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약장사가 하는 말처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말 검증할 수 있는 토대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야말로 아주 그 실험 중심적인 내용인 거예요. 실험 중심, 검증 가능한. 그래서 그 외국에 이제 이러한 그 과학을 얘기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과학이라는 것은
수요일에 한 실험이 화요일에 한 실험과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이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데, 근데 과학이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마치 21세기는 뭐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얘기했는데, 결국 뭐 1년 동안 뭐 아무것도 못하고 뭐 100만 명 이상이 죽고, 이게 과연 과학의 시대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는 가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설. 그리고 그 가설이 검증이 된 거를 우리가 과학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군가 상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라고 한 것처럼 뭔가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야 뭐 그것도 만들어가는 거지, 내가 필요가 없는데 누가 뭘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더 본질적인 어떤 근원을 생각해내는 것은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흔히 가설이라고 하는 거죠. 하이포시스라고 하는 거죠. 가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그 가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과학자들이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시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갈수록, 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왜 이러지? 이거는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어떤 본질적인 거로 들어갈수록 실은 되게 상상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상상의 영역이 제공돼야, 그래야지만 과학자들이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상을 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해요. 상상을 잘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팔로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결국 상상을 한 사람이죠. 상상을 한 사람. 아인슈타인이 살아서 그 컴프턴 이펙트라고 해서 그거 하나 노벨상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었으면 한 30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이제 브렉스루가 되면서 지금 하지만, 그러나 다 아인슈타인이 그냥 상상한 겁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모든 걸 다 맞게 상상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게 오늘날 이 순복음교회의 사태가 사실 그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그 문제. 그게 뭐냐면 결국 물질의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물질의 본질에 관한 문제. 뉴턴이 17세기에 빛을 바라봤을 때 빛은 당연히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코필러스라고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빛을 보죠. 이 빛을 뭐라고 느끼세요? 근데 뉴턴은 그걸 입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입자. 왜 입자라 그랬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해 아래서, 그렇죠? 옛날에 뭐 불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쓰던 시대이기 때문에 낮에 우리가 햇빛 앞에 서 있어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자가 어때요? 되게 분명하게 생기죠. 그렇죠? 분명하게. 근데 만약에 파동이었으면 그림자가 실은 이게 세고 약한 게 펼쳐서 사람 모양이 생기게 돼요. 파동이면. 근데 여러분 그림자 보면 어때요? 그냥 시커멓죠? 그렇죠? 시커멓잖아요. 그건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처럼 우리가 입자가 통과를 하면 그러면 그냥 통과한 곳은 검었고 통과하지 못한 곳은 이제 희고 이렇게 나와요. 입자라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래서 뉴턴이 이 빛을 갖다 입자라고 했을 때는 태양 빛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우리가 파동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파도를 보거든요. 혹은 돌을 던졌을 때
동심원이 생기는. 그게 파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에너지가 되게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되게 낮을 때는 간섭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만 태양빛도 파동인데 그렇게 강한 빛이 올 때는 에너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가 마치 입자처럼 흐리고 밝은 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돼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턴은 이런 빛에 대해서 모르던 시절에 당연히 살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보고 빛은 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후에 이제 호이게네스나 이런 영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실험을 디자인하면서 결국 이제 빛은 아니다, 파동이다. 이제 이게 거의 이제 결론이 난 거였죠. 그 결론이 난 상태에서 20세기가 들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빛은 입자와 파동 두 가지로 돼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게 결국 이제 이게 20세기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그걸 안 믿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얘기가 결국 뭐냐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만물이 우연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불확정성 원리로 대표되는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은 이제 히든 버라이브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숨은 변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찾아내지 못한 원리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자역학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맞아, 아인슈타인이 괜히 잘못됐겠어? 괜히 그렇게 주장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자역학의 시대에 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당연히 그런 과학자들도 존재하죠.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증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노벨상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퀘스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어떤 히든 버라이브, 흔히 말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결국 그걸 결국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번 사건 같은 거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에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과연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냐, 성질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성질이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제 신문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3D 디지털 웨이브라고 그러거든요. 3D 디지털 웨이브를 이용해서 코비드19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있잖아요. 웬만한 과학자들도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다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영의 세계를 고민한 사람들이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건지 알지, 아닌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설득될 수밖에 없는 건 이거는 과학과 상상의 그 사이에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현원 박사님이란 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워터 메모리라는 걸로 엄청 이제 그걸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워터 메모리. 물이 기억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 그분 아마 자녀분 중에 누가 아프다가 이제 이런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옥스퍼드에서 이제 생화학 박사를 받으시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보면 인간은 그 물에 대한 환상이 있죠. 인간 자체가 이미 성인은 60%가 물이죠. 성인 60%가 물이고, 우리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우리가 종교에서도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물이라는 거는 인간과 띄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물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잘 먹으면 정말 백약이 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약간 짜게 먹어라. 약간 짜게 먹어야
그래야 물을 찾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괜히 짠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고혈압 생기라고 짠 음식 좋아하는 게 아니고 물 먹으라고 짠 음식 원래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짜게 먹고도 이제 물을 안 먹거나, 혹은 요즘처럼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결국 고혈압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방송 TV는 다 말했잖아요. 그냥 다 아픈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지 정상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다들 아픈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거를 정상인이 그럼 자기도 그거 안 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따라 하다가 더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상인은 그냥 정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요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금 짜게 먹는 게 좋아요. 짜게 먹으면,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가보시면 알죠. 미국에서 가서 많은 사람이 제일 충격받는 게 음식이 너무 짜. 상상할 수 있어요. 그 물을 많이 먹어.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러면 결국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세포에서 제거되고, 그래서 조금 짜게 먹고 물만 많이 먹으면 모든 건강시킬 수 있어요. 실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물에 대한 환상이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물에 대한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벤베니스테라는 이 프랑스 이제 이 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1980년대에 어떤 논문을 네이처에 냈냐면, 메소필인데 이제 우리가 결국 백혈구를 담은 물을 이걸 갖다가 희석을 해요. 희석을 합니다. 희석을 해가지고 결국 10의 마이너스 120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로 희석하는 거야 뭐 무한히 희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10의 쉽게 말해서 120배를 희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20배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보통 아보가드로 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 1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실험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양이 6 곱하기 6.23 곱하기 10의 24, 마이너스 23승. 응? 그러니까 23승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10의 23승계. 그러니까 그게 이제 1몰인데, 이거를 120배를 희석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물을 갖다가 우리가 퍼내게 되면 결국 이 백혈구가 하나도 없는 물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도 없는 물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거기에는 백혈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백혈구를, 그러니까 거의 없는 물을 무작위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백혈구에서만 나올 수 있는 염색할 수 있는 그 시약들이 있거든요. 그 시약이 마치 백혈구가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게 뭐냐면, 백혈구가 이제 만약에 이제 물 속에 떠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걔가 왔다 갔다 한 그거를 물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물이 기억해서, 그래서 결국 백혈구가 없더라도 그 물의 구조가 그 백혈구를 인식해가지고, 그래서 마치 백혈구가 있는 것처럼 화학 반응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워터 메모리야. 그러니까 이제 네이처에 그걸 냈으니, 그 당시 네이처에서 진짜 엄청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이걸 뭐 검증해라 뭐라 뭐 해라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유르겔라 이런 사람을 테스트했던 유명한 이제 분석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사기를 다 밝혀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가서 그걸 갖다가 검증했단 말이에요. 했으니 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재현이 안 되죠. 재현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사람의 정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제가 그래서 말했지만, 인간은 이제 물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물에 대한 정말 막연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신화. 그게 인간 마음속에는 물이라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어떤 물을 우리가 흔히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도 제일 잘 일어나는 게 뭐예요? 결국 물 장사죠, 물 장사. 죄송하지만 캐톨릭도 결국 성수. 그 성수 가서 왜 해요? 그거 하면은 병 낫는다는 거거든. 그걸로 돈 많이 번 게 만민중앙교회잖아요. 이재로 목사가 뭐 맥콜 똑같아요. 네? 통일교 마찬가지. 통일교 아시잖아요. 문선명 씨가 거기서 손발 씻은 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 낫는다. 그게 맥콜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그 환상은 그건 뭐 인간에게는 항상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터 메모리란 거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로 가능하고 실제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거에 이런 유의 과학의 또 이것 중에 하나가 그게 콜드 퓨전이라는 콜드 퓨전. 그러니까 1980년대 유타 대학에서 그 교수들이 상온 핵융합을 성공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팔라듐을 넣어가지고 팔라듐을 이제 그 가수분해를 한 다음에 팔라듐을 넣으니까 거기서 투입된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나왔다. 그러니까 팔라듐 검색이 그거를 일으켰다. 물론 이제 지금 과학으로 보면은 뭐 딱 봐도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죠. 지금 과학자들은.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검증을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이것도 반복이 안 된다. 그래서 유타 대학에서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폰즈 교수 2명이 있는데 폰즈라는 교수랑 2명이.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데려갔냐면 도요다에서 데려갔어요. 도요다에서 10년 동안 200억을 투자했어요. 그 당시 돈 200억. 200억을 투자해서 결국은 10년 후에 그 연구소 문 닫았어요. 근데 상온 핵융합은 여전히 실은 미국에서도 국방부 에너지 연구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게 아무 효과가 백날에도 안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정말 K스타가 우리나라 이제 그 융합하시는 분들이 진작에 상온 핵융합은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어릴 때 기억하거든요. 상온 핵융합이 우리나라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당시에 그분한테 신문에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급하게 그 사람 인터뷰도 전 생각나거든요. 어릴 때 들었는데도 제가 중학교 때요. 뭐라 했냐면은 기성 과학계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과학자를 인정 안 해줬네.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황우석 그 사태랑 되게 비슷한 거죠. 돈 지원해줬지만 뭐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정말 새로운 어떤 브렉스루, 어떤 새로운 생각들, 그 생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뭐 아무런 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결국은 아주 뛰어난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 생각을 또 해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해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자기의 신념과 경험의 바탕이 된다면 거기에 더 몰입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워터 메모리 이거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아까 말한 벤베티스테라는 사람이 그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004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또 한 실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제 신문에 나온 그게 바로 이제 그 3D 디지털 웨이브. 3D 디지털 웨이브. 3D 디지털 웨이브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서 그렇지만 간단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결국 이 세포 이 백혈구에 결국 얘네들은 이제 T셀을 만들어내는 T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항체가 결국은 이제
이 항원과 결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면역 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항체와 항원이 만나는 그래서 면역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아주 저주파의 그 웨이브를, 그러니까 저주파의 파를 만들어서, 우리가 라디오 파처럼 이제 저주파 파들이 있죠. 또 엑스레이처럼 아주 고주파 파가 있지만 또 아주 저주파 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거는 훨씬 더 파장이 길죠.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사용되는 게 이제 7Hz 뭐 이렇기 때문에 실은 뭐 거의 이제 인간 뇌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파예요. 그 파를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 이제 백혈구가 든 그 용액에다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또 백혈구가 생산하는 T셀, 그것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이 파를 갖다가 쐬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뭐 좀 더 이제 스페시픽하게만 어쨌든 간에 항체가 있으면 항원, 리셉터가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작용하는데, 근데 이때 쉽게 말하면은 이 항체, 따로따로 각각의 어떤 특이한 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특이한 파들이. 그래서 그 특이한 파가 나오고, 그걸 갖다가 모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웨이브이기 때문에 또 시그널을 갖다가 이제 또 모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그게 3D 디지털 웨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파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항체의 그 항체가 들어있는 용액에 아까 그 웨이브를 쏴주고, 그리고 얘들이 발생하는 웨이브를 모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지구 반대편, 그 프랑스니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실험실로 이제 그 디지털 데이터를 보내요. 뭐 US를 비롯해 모두 보내가지고 그 파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그 물에 그걸 갖다가 통과시켜요. 그러면 그 파 때문에 그 물이 진동해서 그 항체나 항원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 파가 바로 그 물체가 담겨있던 물로부터 나온 파이기 때문에 그 파가 다시 물에서 그 기억을 재생되게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항체만 했다면 항원을 넣어서 하나만 들어있는데 실험해보면 결국은 마치 두 개가 다 있는 것처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논문들이 그 벤베스테만 나온 게 아니라 몇 논문들이 또 그 다음부터 또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정말 검증이 되느냐? 근데 막상 그걸 그래서 그럼 그 논문들은 우리가 궁금하게, 그럼 그런 논문들 누가 받아주냐? 주로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저널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현원 그 교수님이 낸 논문도 똑같아요. 그냥 뭐 한국 무슨 미세 무슨 에너지 뭐가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논문들도 보면 뭐 임팩트 팩터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뭐 SCI 등록도 안 된 논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어때요? 막 저널에 진짜 막 나왔고 뭐 학회 논문에 나왔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뭔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이 사람들은 이미 일반인들이 알만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전문가들이 알만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 더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성 집단이 존재해도 이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나눠준 이 카드가 뭐냐? 지금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제 치료제로 지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치료제가 지금 그 이제 공식된 건 이제 렘데시비르지만, 그거가 이제 들어있는 물, 그거가 이제 들어있는 물에 아까 말한 것처럼
웨이브를 쪼여주는 거예요. 쪼여주면은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제 파가 나오죠. 그러면 그 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렘데시비르의 이제 구조를 그 파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 이제 계속 파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그 파가 나가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어떻게 하겠어요? 렘데시비르의 구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비드19가 딱 들어왔을 때 어때요? 이미 우리 몸에는 렘데시비르가 있는 것처럼 물이 작용하기 때문에 코비드19가 걸리지 않는 거죠. 와, 되게 그럴듯하다. 되게 그럴듯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분이 결국은 이제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물질과 파가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3D 웨이브라는 것,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파일럿 웨이브라고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파일럿 웨이브. 그걸 이제 현원 박사는 이제 그걸 3D 웨이브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파일럿 웨이브라는 거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물질마다 그 물질의 특성을 발휘하는 바로 그 정보를 담은 바로 웨이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듀얼러티가 아니라, 그러니까 입자와 웨이브가 함께 동시에 이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 입자의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웨이브가 존재하고, 그 웨이브가 모든 입자의 실은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파도를 한번 생각해요. 파도가 막 오죠. 그러면 거기는 사실은 물 입자들이 다 거기 존재하잖아요. 다 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파도가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떤 그 입자를 함께 뭉친 거에 벗어난 그런 물방울 같은 게 존재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 식으로 웨이브의 성질을 갖는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 입자를 대신하는 그 모든 정보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또 실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2008년에 몽테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2008년에 그 에이즈를 발견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 노벨상 원래 받고 나면 이제 그런 강연들 하는데, 노벨상 수상자들이 다 모인 곳에서 DNA 팬텀 이펙트라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DNA를 이제 그 결정 만들어서 엑스레이 회전을 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DNA 결정을 빼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를 회전하는 것다가 이제 그 디텍션 할 수 있는 거랑 이제 장치가 있겠죠. 그럼 거기다 먼저 샘플을 넣고 찍고, 그 다음에 샘플을 빼서 계속 그 다음에 이미지를 계속 모아보면, 처음에 샘플이 있을 때는 뭐 이런 100%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면은 10초 후에는 80% 이미지, 80%의 색이, 그 다음에 뭐 1분 후에는 10%의 그 회전이 나타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DNA 팬텀 이펙트인데 이걸 노벨상 수상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결과 얻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까 말한 그게 바로 파일럿 웨이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가 존재할 때 그 입자가 없어져도 그 에너지 기운이 남아서, 그래서 여전히 과학적인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까지 이런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이제 김현원이라는 박사님이 누군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인지와 그저께인지 저녁 그 뉴스를 제가 보고, 야, 이게 순복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고 이제 그 사람 논문을 쭉 찾아보니까
그냥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영의 세계를 이제 아무래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러니까 결국 김연아 박사님도 결국 이제 창조과학회에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승부욕이 장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간 거기서 또 있으니까 또 뭔가 과학적으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뭘 또 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설명을 그럼 했다라고 할 때 아까 지금 제가 쭉 말한 것처럼 아인슈타인까지도 그랬고 또 이미 많은 또 물리학자들이 이게 듀얼러티가 아니라 따로 분리된 성질로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세워서 파일럿 웨이브라는 걸 또 연구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책을 또 많이 써내셨더라고요. 책을 써냈다고 우리가 그걸 뭘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그거를 써냈는데 너 왜 검증도 안 되는 거 쓰고 난리야? 할 수 없다면 왜? 어떤 본질은 누가 상상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넌 그건 잘못했으니까 너 그거 상상하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 그러니까 결국 21세기라는 거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들로 결국 점철된 시대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그냥 계속 당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웃긴 게 20세기 때 저 어릴 때도 제일 웃겼던 게 장영자 사건 아시겠지만 진짜 그 많은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다 사기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21세기 됐는데도 라임 사태 어쩌고 똑같아. 또 어제 무슨 뉴스를 보니까 무슨 가상의 거기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300억의 피해를 또 입혔다는. 근데 그 모든 말들에는 핵심이 있거든요. 핵심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단기간 내에 어제 그것도 보니까 무슨 3일 맡기면 무슨 10%의 수익이 나온다. 아니 그러면 그걸 왜 남한테 가르쳐줘?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뻔히 거짓말인지 아는데 인간의 탐욕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뻔히.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은행 이자보다 1년에 3배 이상 주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를 가지고 돈을 빌리고 그리고 돈을 끌어 모아서 이익을 내서 남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대형은행들이 보면은 아주 잘하는 회사가 지금 같은 시국에도 한 10%를 내요. 10%.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직종이 수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월가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천재들이 모여도 1년에 10%야. 근데 무슨 3일에 10%?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살라. 응?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또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당하지. 우리의 인간의 탐욕이에요. 자,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말릴 수 없어. 그럼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되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뭐든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진실된 거를 말할 때는 나의 이익과 결부돼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든지 우리가 진실된 건 얘기할 때는 우리가 나의 이익과 결부된 거를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의 이익과 결부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왜 그것을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좋은 의도였겠죠. 그게 뭐 어떻게 나쁜 의도겠어요. 그렇죠? 좋은 의도였겠죠. 일단은 당연히 설득이 됐으니까 그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보나마나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임상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줄기세포 뭐 이제 그것 때문에 저도 뭐 어쨌든 뭐 좀 하지만 줄기세포가 그렇게 좋은데 왜 임상을 안 해?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 왜 그 몇 개의 나라들에서밖에 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임상 비용이라는 것이 결국 엄청나죠, 그렇죠? 기본 1조 이상 되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말한 워터 메모리라든지 3D 디지털 랩이라든지 자, 얘기해서 대기업으로 한번 가본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거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거 1조 이상 드는데 그리고 그거 해본 사람들이 그게 씨나 먹히겠어요? 씨나 먹히겠네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기존의 과학계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다. 또 이 기술이 발견되면 자기들이 망하기 때문에 결국 도와주지 않아요.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건 밥그릇 싸움일 뿐이다. 그러니까 다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 좋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또 뭐 그럼 그 장로님은 과연 그걸 다 샀는데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그냥 샀을까요? 그게 성공하면은 뭔가 나누자고 했겠죠. 자, 그럼 그거가 뭐냐면 결국 임상실험이라고, 임상실험.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실 임상실험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걸 사서 지금, 보통은 이제 5, 6천 명 한단 말이에요. 3천 명 정도 하는데, 삼상 가면. 근데 이제 지금 어때요? 이게 한 20만 명 온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나눠줘. 그리고 또 뭐라냐면, 여기서 아직까지 이걸 가진 분 중에 코비드 걸린 적이 분이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지닌 사람 중에 코비드 걸린 사람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워낙 컨트롤 잘 돼서 10만 명 지금 우리가 5만 명이라고 대충 쳐도 5천만이면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99.9%가 안 걸려요. 그건 뭔 말이냐면 이거를 지금 가져봤자 이게 지금 방역이 잘 돼서 된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조금만 해도 이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계산을 조금만 해봐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도 그거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방역 자체가 잘 됐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카드를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소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 했냐면 세상에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정말 이거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세상에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는 많지 않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제가 말씀을 공부를 어차피 열심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동영상 하나하나 있지만 나는 그게 내 자녀가 나중에 들을 때를 생각해요.
내 자녀가 나중에 들을 때. 이게 지금 동영상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누가 듣냐면 내 자녀가 들을 수 있거든. 내 자녀. 내 자녀가 들을 수 있는데 왜 허튼 소리를 하겠어요? 내 자녀가 그 영혼에 달린 문제일 수 있는데 내가 왜 뭐 때문에 내가 허튼 소리를 하겠어요? 기왕에 그것 중에 언제 누가 뭐를 들을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 듣더라도 걔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고 정말 유익이 되고 뭔가 걔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거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를. 아니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카드를 가지고 내 자녀가 막 다니다가 정말 그 병에 걸리고 이러면 그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를 말할 때 뭐 황당한 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런 인간의 상상력이 없이 인간은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얘기할 때는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특히 그것이 내 영원한 정말 나의 이 영원한 이 부활에 관계된 문제라면 우린 더 신중하게 그것을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잠언 20장 5절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이란 것은 어떠냐면 위에서는 밑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뭐 많은 것들이 햇빛 혹은 또 벌레도 빠지기도 하고 온갖 터뷸런스 때문에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밑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물의 그 깊이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이 제일 바닥에 있는 거는 결국 밀도가 높기 때문에 터뷸런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다해서 그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그럼 저 사람이 저걸 왜 얘기했고 저렇게 했을 때 저 뜻이 뭐고 이것을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1세기는 아까 말했지만 이 잘못된 정보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 이것을 도대체 누가 그러면 나로부터 지켜주느냐? 결국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이 말씀만이 나를 지켜주고 정말 살려주고 나에게 부활까지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린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문제는 실은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어떤 일탈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이 과학 자체도 우리를 속이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진화론이에요. 그게 바로 진화론. 전혀 증명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에서는 이 과학이 또 그렇게 쓰인다. 그래서 제가 또 몇 년 전에 강의했지만 다중우주론. 또 다른 우주가 옆에 있고 곁에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상상이고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거기서 얻는 혜택이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존의 과학계에서도 어떤 미래를 향한 어떤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여기서 누가 지금 다중우주를 여기서 앉아있는 누가 믿어요? 드라마나 보는 거지. 그러나 과학자들은 어때요? 실제로. 유럽 입자 가속기에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중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론을 지금 엄청나게 과학자들이 지금 믿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것 좀 그만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증명이 되지 않는 걸 자꾸 이거 실험 기구가 부족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스트링스 요리 자체가 10의 마이너스 33승미터. 그러니까 그 볼트만 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3승미터라는 거는 인류가 뭐 어떻게 해도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때마다 이게 더 큰 장비를 만들어야 돼요. 물론 그걸 통해서 그래도 이런 분야는 뭔가 부가적인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진행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콜드 퓨전이라든지 이런 워터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과 사실은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뭘 말하냐면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지 정말 남이 좋다는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괜히 약장수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왜 약장수를 많이 하겠어요? 옛날부터 왜 약장수를 많이 하겠어요? 지금도 이게 약장수의 연장입니다. 약장수의 연장.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나이가 들수록 약장수한테 속습니다. 저도 얼마 전 지방에 갔는데 무슨 서커스 뭐 한다 그래가지고 갔거든요. 애들이 있어서. 와, 지금도 서커스 뭐 하더라고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끝나니까 옛날 차벽쇼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무슨 잘 지어놨어요. 제가 어딘지 기억 안 나는데. 건물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만든 거예요. 잘 만든. 그러니까 무슨 공영 무슨 회관인데 이제 빌린 거죠. 근데 막 뭐 의자도 쌓고 막 올라가고 막 그 재밌더라고 눈에 보니까. 근데 결국 끝나고 나니까 약 팔더라. 근데 뭐 어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자녀들이 찾아옵니까? 이 추운데 뭐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건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약 팔면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지금도 약장수. 그 다음 뭐 10% 수익. 단기간 내에 10% 수익 줍니다. 1년이면 배로 줍니다. 100% 수익. 다 거짓말이에요. 맨날 얘기해도 당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당해요. 21세기는 더 이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이겨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짧고 또 인간이 가진 지혜가 부족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정말 이렇게 참 황당하고 또 더 심하게는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또 사기를 당하고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큰 아픔을 또 가져오고 이것이 참으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 21세기는 더욱더 이제 우리가 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철을 얻고 지혜를 얻으라 하였는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분별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는 하시며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아시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항상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셔서 이러한 참으로 일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갖고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당신께서 맡겨주신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